자, 이런 부분에 좀 협조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결국에 이 김만배 일당의 공범이 아닌가, 이재명의 공범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요, 사실 이 대장동에 지금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뭐 이재명이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가 지금 뭐 정청래에 대해서 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지금 매일같이 뭐 정청래 사퇴하라 이런 뭐 퇴진 집회까지 계속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추진했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대20에서 1대1로 딱 이렇게 대등하게 바꾸는 그런 어떤 당 개혁안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청래를 비토하는 발언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정청래의 가장 큰 원은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연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 정청래 연임하는 거, 당신 연임하고 싶으면 일단 사퇴부터 해.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이건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태 이재명의 변호인을 하다가 배지를 단 겁니다. 예. 어떤 뭐 방식으로 공천을 받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직을 선출직 자리를 이제 공천을 받아서 됐는데, 예. 몇몇 그 권리당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 대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걸 떠나서 예. 조직적으로 친명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을 어떻게 접수를 했느냐. 예전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대6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이 60표였는데요. 이재명이 2023년도에 그거를 1대17로 확 낮췄어요. 예. 그러고 나서 개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명 횡사, 친명 횡재를 해서 당을 접수하고요. 예.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정청래가 볼 때 이재명이 뭐가 잘났는데 나는 왜 1대1 하면 안 돼? 확실하게 권리당원 목소리를 가서 개딸 소유권을 놓고 이재명과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고 싶어 해. 근데 이재명이 볼 때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개딸들이요, 정청래를 더 좋아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어준 때문이죠. 네. 예. 그래서 청딸과 명딸로 분화됐다.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이 청딸, 개딸, 이른바 개딸들의 양성소가 지금 김어준의 그 유튜브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이 누구 편? 청래 편. 그러다 보니까 이 1인 1표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연임할 때 뭔가 당대표로서의 어드밴티지를 꺾기 위해서 당신 이거 내놓고 도전해야 된다. 이런 장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좀 대놓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1인 1표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자기가 그러니까 뿌린 씨앗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방향은 맞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쉬엄쉬엄 해야 된다면서 늦추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청래의 줄을 좀 제법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당대회 때 박찬대하고 정청래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렇죠. 압도적으로 개딸들 스코어는요. 66대 33 개딸들 스코어. 그리고 대의원은 53대 47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53대 47을 1대1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개딸로 수렴되잖아요. 예. 사실상 60%가 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박찬대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가 꺾여서 못 나오고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구원투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여론조사에서 자기 좀 빼달라. 바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패널에서 네. 여론조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현 시장이 네. 다른 모든 후보들보다 다 2배, 네. 특별히 김민석보다는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문을 보내왔는데, 언론사민 여론조사 기관에게 보냅니다 해가지고요.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 협조 요청 해가지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 현 시점에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자기 빤스런 하고 싶은데 명분이 좀 필요한 거죠. 아니 여론조사 붙였는데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토커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녔잖아요. 예. 종묘 관련해서 문제 삼았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강 걸어보려고 버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략적 미스입니다. 뭐냐면 명태균 가지고 막 생떼 쓰고 막 명태탕 끓이려고 했는데 예. 안 먹혔잖아요. 예. 그러면서 종묘 가지고 무너지고 그다음에 한강공원 한강버스까지 무너지고 또 광화문에 있는 감사의 정원인가요? 예. 그거 관련해서 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빠지면서 명태균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턱도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최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조금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남산 케이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못 봤는데 남산 케이블 얘기를 했다고 하고 최근에 김병기, 김민석 그리고 강훈식 이 세 사람이 서울의 모초에서 예. 식당에서 어깨동무를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김민석이 정청래의 자리,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자리를 노리고 이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김민석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하고 하려면 자기 배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려놔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만큼의 배포도 없거든요. 그 대신 당대표야 뭐 배지 유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고 예.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청래 아니 그 김민석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왜 표가 안 나오지? 딱 하니까 김봉주를 이봉주. 이봉주 맞네. 정봉주. 정봉주네요. 정봉주. 헷갈린다. 정봉주가 쭉 내려가고 김민석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름의 이재명에 대해서 뭐 좀 본인이 부채 의식이 좀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에 만약에 정청래가 되면요. 아니 막강한 그 임기 초반에 8월 달에 있을 때 대통령 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도 그때 어느 정도 개입했냐면요. 그 김용이 옥중에 있었습니다. 예. 김용의 변호사가 나와서 우리 김용은 박찬대를 지지합니다. 그거를 또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힘을 썼는데 힘이 안 들어가. 되치기 당한 겁니다. 권력은 실체적 권력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뭐지? 야 김어준하고 정청래가 더 세네. 그것도 압도적으로 권리당원이 66대 33. 그런데 대의원 비중은 53대 47로 그 박찬대가 이겼지만 이제 대의원이 의미가 없어요. 대의원 비율이 이제 뭐 1대1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압도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에 있을 때 저는 미래 권력에 줄을 쓰고 공천 주는 사람이 땡큐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태 의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네. 당대표를 연임을 만약 도전하겠다 하면은 당대표도 다른 어떤 대의원들처럼 다른 어떤 당직자들처럼 일단 사퇴해라. 네.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사퇴해가지고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게끔 해라.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버리면 네. 정청래가 당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체제에 의해서 민주당이 운영이 되고 그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정청래가 이제 당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병기가 어떤 민주당을 갖다가 지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김민석한테 유리한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요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를 합니다. 요번에 한 3명이 나갔나요? 지금 4명이 나갔는데서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얘기하시는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 예. 누가 나갔냐? 그러면 김병주가 나갔고요. 그리고 또 전현희 나가고 한준호 3명이 나갔습니다. 이현주는 안 나갔는데 이 3명의 사람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이게 권리당원 50% 그리고 예. 중앙위원 50%입니다. 중앙위원은 보면 뭐 당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배지들 그렇게 하면서 한 1,5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예. 이 1,500명의 선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이다, 뭐 청심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개인이 가지는 인지도와 확정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3명이 정청래 쪽 사람들로 기울어진다? 그럼 정청래의 독주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이건태가 말한 그런 게 통과되고 공백기가 있을 때 김병기는 사실 지금 친명 쪽이라고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편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야지, 회방
대격변이 또 한번 일어나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명 대 친청의 어떤 대전쟁이 한번 여러분, 벌어질 것 같네요. 임기 지금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어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이 3명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이 취임을 한지 레임덕이다 해서 취임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협력적 동반관제, 협력적 조율 가다가 경쟁적 차별 그리고 마지막에 퇴행적 갈등이거든요. 지금 뭐냐면 경쟁적 차별을 넘어서서 지금 갈등입니다. 벌써 갈등이 왜냐? 왔다. 첫 번째, 이재명이 가지는 퇴생적 한계가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예. 그래서 아니 정청래는 이재명의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니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출발선에 이재명은 배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아 지금은 내가 뭐 너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2018년도에 아니 경기도지사는 입만 열면 당에 분란만 일으킨다. 나는 그냥 싫다. 얘기한 사람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저는 딱 사람들의 판을 보니까 이재명한테 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딸들한테 줄 서서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왜 저렇게 치고 나가겠습니까? 아니 그거잖아요. 내가 경기도 지사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되는 데 있어서 이재명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본 거,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딸한테 충성하려고 그렇게 자극적인 워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개딸의 등에 올라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제어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강하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지층들도 굉장히 분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 정청래가 연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방금 김기용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한준호라든가 전현희라든가 이렇게 지금 자리를 비운 그 최고위원회 공석을 과연 누가 어떤 인물들이 채우는지를 지켜보면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과방위에서 지금 쿠팡과 관련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회의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 자리에 참석한 쿠팡 관계자들 발언을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3,400만 명의 그 정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죠. 이 타오바오에 4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 유출된 개인정보 안에 아파트다 보니까 이제 공동현관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 많은데 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까지 그러니까 그걸 열고 들어가야지 아파트 바로 문 앞에 현관문 앞에다가 그 택배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된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가 봅니다. 이게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SK텔레콤도 개인정보 해킹됐죠. 그랬었죠. 그리고 롯데카드도 해킹됐죠. 예. 그리고 요번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3,400만 명 관련해서 쿠팡도 털렸습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개별적으로 털린 정보를 취합을 하겠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럼 그게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A에서 털린 개인정보와 B에서 개인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비슷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가지고 요즘 무서운 게 AI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돌리면 이게 조합의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자꾸 전 정권 죽이려고 하면서 특검 하지 말고 이런 거 국정조사하고 이런 거 특검해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쿠팡을 또 악마화해요. 악마화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아니 맨날 악마화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집권을 했으면 정부라고 한다면 컨트롤 타워로서 롯데카드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이제 아니 예방책을 해야 되잖아. 아니 본인들이 범죄자면서 피고인이면서 껄핏한 화를 왜 내? 화내면서 이거 계속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쿠팡이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엄청 도와준 게 있습니다. 뭐냐? 쿠팡이 2010년인가요?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때 즈음해서 민주당이 대형마트 관련해서 한 달에 2번씩 쉬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심야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못하게 했어요. 그럴 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와 상관없잖아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있는 데가 더 상생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걸 파고든 게 쿠팡입니다. 그러면 쿠팡이 사실상 민주당 정권, 지금 보면 쿠팡에서 대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보좌관들이 깔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규제 위주인데 여하튼 민주당은 맨날 규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집권까지 했으니까 그쪽으로 쫙 깐 거예요. 그러면 눈치 보고 규제책으로만 돈을 쓰고 관심사고 제일 중요한 우리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등한시한 거잖아요. 이게 속된 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그젠가요? 이렇게 사과 멘트를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가 아니라 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면은 네. 쿠팡이 잘못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아니 저는 얘네들이 유출이란 거는 뭔가 잘못이 있고 노출이니까 잠깐 이렇게 보여줬다 뭐 그런 건지 저는 왜 노출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직원의 어떤 책임을 갖다가 가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래서 민낯이 드러났다 그래서 노출이라고 했나?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은 굉장히 사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양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없긴요. 지금의 쿠팡 사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구조에 있어서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왜곡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토대를 누가 만들었느냐? 대형마트 죽이고 쿠팡을 살린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전 민주당이 지금 뒤늦게 자기들이 컨트롤 타워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맨날 속된 말로 막 괴롭히고 뭔가 문제 제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사안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쿠팡 택배 노조하고 민노총과의 싸움과는 별개로 그렇죠. 쿠팡이 어떤 그 경영진 쪽은 상당히 친민주당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많이 본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쿠팡이 만약에 타격을 입게 된다면 지금 저희 펜앤마이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인 직원 잘못 써가지고 수천만 명 그 개인정보 유출당한 이 쿠팡이 지금 뭐 수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물다 보면 쿠팡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쿠팡이 흔들리면은 그 사이를 지금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다. 그런 우려도 좀 굉장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시장이란 건 누군가 죽었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잠식하게 되고 있고 쿠팡만큼의 그런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그나마 이제 네이버긴 한데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쿠팡이 조금 앞서더라고요. 근데 쿠팡이 가지는 것들은 네이버의 어떤 속성보다는 알리나 테무 쪽에 좀 그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있거든요.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을 했다면 그 보완과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죠. 지나치게 한다면 사실 민주노총은 이참에 쿠팡이 망하기를 또 바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왜곡된 시장 독점적 지위를 구성하게 만든 거는 민주당의 탓이긴 한데 그래도 쿠팡 관련해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아니 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완급 조절을 해야 되고 손배소 관련해서는 지금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서 지금 변호사들이 오픈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겠다는 거고 집단 소송한다고 이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규칙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승소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이거를 동참할 것인가의 문제고 저는 이재명이 굉장히 좀 이런 시류에 올라타서 굉장히 그 과징금을 세게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10만 원만 해도 3,400만 명이 털렸으니까 엄청나죠. 3조 4천억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30만 원이라면은 10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징금을 매출의 3%인가요? 5% 세게. 추가로. 그러니까 이거는 손배소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인 거고 과징금을 그렇게 때린다면 몇 조가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되 지나치게 이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잘 쓰는 게 뭐냐면 자꾸 화를 내.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이재명이 화를 내겠다. 근데 이거 물타기거든요.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니 집권했잖아요. 뭐 이재명 정부 광낼 때는 막 칭찬받을 일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만약에 국민의힘이 입장이 바뀌어서 이게 국민의힘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민주당은 뭐라고 공격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죠. 아니 이게 나라냐? 컨트롤 타워 부재한 거 아니냐? KT 그다음에 롯데카드, SKT 주구장창 막 언급하면서 아니 이 사단이 일어날 동안 뭐 했냐? 정부가 그 많은 관련된 부처 공무원들은 뭐 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압박이 맞다는 게 아니라 예. 충분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지금 세개 특권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다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75만 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몰이 하잖아요. TF 꾸려서. 근데 그거 안 되니까 앞서 언급을 했지만 또 특검을 한다. 예. 종합 특검인가요? 예, 뭐 예.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뭐 저기 선물 세트입니까? 예.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진짜 특검을 해야 될 게 뭡니까? 대장동 특검 그리고 쿠팡 특검 국정조사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특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좀 쿠팡 특검 필요한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용 대변인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하루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자, 김기용 대변인 오늘은 좀 뉴스가 좀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 김기용 대변인도 또 박상교 평론가도 워낙에 말씀들을 잘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듣다 보니까 벌써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신 분들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김기용 대변인과도 정치 이슈들 이렇게 좀 잘 좀 풀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도 말씀 잘 들었다. 그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들 그러게 왜 무비자래. 그러니까 이게 딱 맞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현재 야당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걸 똑같은 걸로 바꿔로 그게 잘했다는 건 진짜 아니고요. 지금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당신들이라는 거를 김기용 대변인이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좀 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들 감사드리겠고 제가 하여튼간 퇴근하는 길에 여러분의 댓글을 또 한번 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